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아니 근데 난 그러니까 이게 저기 중요한 건 휘스를 불었다는 거예요. 예. 라야가 찰 때. 그러니까 휘스를 불었다는 건 인플레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마갈량이스가 잡아서 다시 넣는다. 이거는 뭐 명백한 핸드볼 상황이고. 네. 지금 페노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휘슬이 울렸다는 거예요. 네. 시작 휘슬이. 다음 상황에서는 휘슬을 불 필요가 없다. 불어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불면 명확하지. 그러면 인플레이가 된 거야. 네. 그거를 그러면 뭐 아이와 같은 실수였으니까 그러면 봐주면. 자 이제 두 팀이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제 전반 12분 사카의 골이 나왔고 전반 18분에 또 그나브리의 동점골, 또 케인의 PK골 역전골이 나오면서 2대1로 앞섰는데 후반 31분경에 교체로 들어간 제주서 트로사르가 합작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로사르의 골로 2대2 경기가 끝났는데 일단 패널은 이 경기 어떻게 봤습니까? 역시 뭐 미넨이 이게 뭐 사실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아스날이 확실하게 이긴다고 볼 수가 없는 경기. 물론 이제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 잠깐만 너무 결과론적으로 지금 아니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나? 맞아. 딱 요거 그래? 요 대진표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아 사실. 그래? 왜 그랬냐? 내가 이거 일단 저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아스날이 아스날 승. 압도적 승. 그리고 레알하고 맨시티는 비긴다였나? 아, 비긴다. 나 하나 맞췄네. 내가 맞췄구나 하나.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아스날이 힘들어하는 팀이 뭐가 있냐? 예. 라인을 올렸을 때 상대 공격수들이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상대가 공격으로 안 나오고 좀 역습을 하는 축구를 한다. 네. 이러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딱 그런 유형의 이제 스타일로 투엘 감독이 어쨌든 구성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약간 그 경험의 차이가 좀 커 보였다. 네. 그러니까 뭐 아스날 선수들이 특히나 잘하다가 한 번 실수 나오니까 약간 좀 심적으로 좀 부담감도 있고 쫓기는 듯한 막 그런 플레이가 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 경험도 참 많이 중요하구나. 네. 그러니까 최근 흐름은 아스널이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바이언의 체급을 그쵸? 생각하면은 이 경기가 좀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형은 또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투엘이 역시 아스날을 잘 알더라. 여기 이제 해봤던 감독이니까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나 아스날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했다. 그게 내용적으로는 시대적인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네. 런던을 갔기 때문에 라인도 좀 내리고 카운터 전략을 썼는데 그게 주요했던 거죠. 사실상 그게 주요하면서 이길 뻔했던 경기죠. 네. 골대를 맞히기도 했었고 그렇죠. PK가 선언됐어야 될 장면도 있었고 이 경기 조금 논란들이 그렇게 많아요. 놓고 봤을 때는 여하튼 바이에른 뮌헨이 원정 가서 첫 경기를 비겼다는 얘기는 그렇죠.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고 투엘이 아스날 좀 알더라.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리케인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해리케인이죠. 그러니까 역시. 아스날 만나니까 네. 날라다니더라고요. 골도 기록했고. 어? 자, 그래서 이 경기 지금 좀 논란거리가 많은데 네. 자, 역대급 오심으로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심이 플레이를 선언한 이후에 라야 골키퍼가 이제 옆에 있는 마갈량이스에게 패스를 줬어요. 인플레이가 됐습니다. 근데 마갈량이스가 이 패스 공을 손으로 잡더니 다시 골 에어리어 라인에 가져다 놨고요. 네. 이게 핸드볼 파울로 보였는데 주심은 그냥 갔습니다. 이후 주심의 어떤 해명이랄까? 요 답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뭔가 좀 어린아이 같은 실수였다. 챔스 8강에서는 이런 PK를 주지 않을 것이다.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내가 실수였기 때문에 PK를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투엘 감독은 우리를 정말 화나게 하는 것은 주심의 답변이라고 하면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 장면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PK죠.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아니 근데 난 그러니까 이게 저기 중요한 건 휘스를 불었다는 거예요. 예. 라야가 찰 때. 그러니까 휘스를 불었다는 건 인플레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마갈량이스가 잡아서 다시 넣는다. 이거는 뭐 명백한 핸드볼 상황이고. 네. 근데 어쨌든 선수들한테 계속 항의를 하니까 이 좀 초보적인 실수니까 봐주고 가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챔피언스리그 8강인데 뭐 동네 축구면은 이제 저런 장면 동네 축구면. 노래 축구면은 그냥 해. 이건데 이거는 챔피언스 8강전이고 이 골 하나로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경기인데 여기서 이제 심판의 마음대로 이 판정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 보여주는 그 멘트라서 참 이거는 아마 심판이 좀 큰 징계를 받지 않을까. 아니 난 이런 변명 초보적인 실수였으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건 난 처음 봐. 인간적이잖아. 아니 너무 요즘 사람들 빡빡해. 유도리가 좀 있어? 그럼 뭐 저런 거 그냥 챔피언스리그 같은 데서 저런 거로 PK 찍혀봐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건데. 규정도 궁금해 나는. 그러면 이제 규정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규정.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페노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휘슬이 울렸다는 거예요. 네. 시작 휘슬이 재개하라는 휘슬이. 자 시작 이렇게 울리는 거. 근데 원래 골킥을 찰 때는 휘슬을 안 불어도 됩니다. 그죠? 안 불 때가 있죠. 네. 요게 이제 규칙이에요. 자 이게 규정집입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휘슬을 불 필요가 없다. 불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불어도 되고 안 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어떻게 되죠? 골킥, 코너킥, 스로인 혹은 골을 넣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손흥민이 막 골을 딱 넣어. 근데 거기 주심이 막 휙 넣는 거 봤어? 없어. 없죠. 코너킥 차려고 하는데 뭐 휙 이런 게 별로 없어. 네네네. 근데 거의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근데 불어도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불면 명확하지. 그죠? 그 얘기예요. 자 앞으로 가봐요 그러면 이제 이해됐죠? 골킥 때는 안 불어도 돼요. 근데 이때 만약에 안 불었어. 자 경기 재개를 알리는 휘슬을 안 불었어. 그러면 라야의 저 행동이 저 주심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어. 너무 자연스러웠어. 예를 들면 야 저거 그냥 마갈랑이스 보고 골킥 하라고 찬 거잖아. 준 거잖아.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막 만약에 뭐 투에리건 바이에른 뮌헨이 아쉽다고 하더라도 야 그거는 그냥 옆에 마갈랑이스로 차라고 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도 찝찝하긴 하지만 그걸 막 완벽한 오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자 경기 시작 재개 휙 그러면 인플레이가 된 거야. 네. 그거를 그러면 뭐 아이와 같은 실수였으니까 그러면 봐주면 그럼 뭐 저 어른과 같은 실수면은 안 봐주고 뭐 말이야 저 말이 그렇죠, 안 되는 그렇죠. 거 말인지 똥인지 모르는 얘기라고. 네. 저거는 너무나 자의적 해석이지. 그 실수가 어떤 실수냐라는 걸 규정집 어디에 심판이 그걸 가려서 판정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런 말. 제가 그래서 맨날 판정 얘기할 때 뭐 주심의 재량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규정에 명확하게 써 있는 건 써 있어. 그런 다음에 몇 가지는 자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핸드볼 같은 거 맞았을 때 인텐션, 의도가 있냐 없냐는 사실 그거는 주심의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견해가 필요해? 이건 그냥 경기 시작됐어. 재개됐다고. 시작해서 했는데 손 잡았으면 야 너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을 댔으니까 핸드볼 PK 딱 찍으면 되는 거지. 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반칙. 이건 진짜 명백한 오심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그쵸? 또 네. 챔피언스리그 8강이에요. 예, 큰 경기에서 이렇게 실수가 나왔다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약간 논란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중에 사카가 노이어 골키퍼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이제 PK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주심은 PK 선언하지 않았고 BBC 보도를 보니까 PK 주지 않은 것이 옳은 판정이었다. 처음에는 PK라고 생각했지만 사카가 노이어와 접촉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줄 수 있는 심판도 있겠죠. 근데 안 주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 왜냐면 저 그 사카가 이제 뭐 저기 화살표도 그어 놓으셨는데 예. 왼쪽으로 접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네. 저 오른발이 슬로우로 보면 오른발이 되게 이제 비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어색하게 오른발이 노이어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달려가서 이제 부딪히는 것처럼 이제 딱 해서 걸려서 넘어진다. 예. 요런 형태였죠. 그러니까 이게 노이어가 나와서 뭐 사카를 뭐 가격을 했다거나 태클을 했다거나 그러다기보다 노이어 쪽으로 사카가 가서 오른발을 들이밀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더 가까운 장면이었다. 네. 저거는 오히려 심판이 잘 본 것 같아요. 이건 잘 봤다. 뭐 100% 동의합니다. 페노 의견에.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규정을 할 때 어떤 표현을 크게 대전제로 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축구라고 하는 경기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을 찰 때 자연스러운 행위들이 있어요. 누구나 볼을 차면 저렇게 차 이런 게 있어요. 자연스러워야 돼.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손에 맞는 건 그래서 핸드볼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볼을 누가 이렇게 와서 컨트롤하려고 딱 잡았는데 볼이 튈 수 있잖아. 네. 내가 저 트래핑 미스 때문에 볼이 튀어. 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트래핑 미스잖아. 네. 이건 핸드볼을 안 불어. 내가 의도로 가지고 손을 쓰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실력이 부족해서 맞고 튕긴 거야. 자연스럽게 있어. 의도가 없으니까 이건 자연스럽고. 핸드볼을 안 부른단 말이야. 네. 축구를 하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게 핵심은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 동작 보죠. 이거는 사실 영상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네네네. 이거 퍼디난드는 저기서 노이어가 오른발을 뻗은 게 문제더라고 얘기하더라고. 네,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골키퍼가 오는데 그러면 발을 어떻게 안 움직이나? 문제는 저기서 그런 문제제를 하려면 뭐냐면 그대로 사카가 오는 방향에 발을 집어넣었을 경우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예. 그죠? 근데 저거는 당연히 오니까 스텝을 밟아 골키퍼는. 아. 그게 축구라고 하는 경기의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예. 내 길목에서 나는 밟았어. 그 다음에 근데 사카가 만약에 진행 방향이었으면 전 분대니까요. 좀 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카가 딱 보고 발을 오히려 다리 딱 뻗은 걸 보는 거야. 알아. 자기도 규정. 네. 발 뻗었을 때 컨택 일어나면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냐? 사카가 그쪽으로 오른발을 툭 자기가 차버립니다. 그럼 네. 넘어져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장면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해설하는 사람들끼리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어떠냐라고 했던 얘기인데 이러면 걸어서 넘어지는 거와 걸려 넘어지는 거 이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말대로 수비수가 걸어서 넘어진 거는 PK. 네. 근데 만약에 공격수가 자기가 걸려 넘어진 거는 이거는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심판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얘가 발을 뻗었네. 그래서 이미 내 상체가 넘어져요. 컨택하기 전에. 네. 그거는 오케이 얘 발 뻗었어. 내가 넘어지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컨택을 일부러 걸어. 네, 네. 딱 넘어져. 주시면 안 불어요, 요즘은. 안 불어. 너는 이미 PK를 얻어내려고 부자연스럽게 상체를 꺾어서 쓰러지고 있었다. 의도했다. 근데 만약에 먼저 다리가 걸려서 걸린 다음에 쿼당은 이건 불어야지. 똑같이 보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그 진행 방향으로 와서 딱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라 골키퍼 보고 다리 보고 자기가 집어넣었죠. 이 장면은 저는 제대로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카에 대한 또 비판도 많더라고 현지 팬들은. 저 그냥 저렇게 의도 없이 그냥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예. 그렇다고 비판까지 합니까? 절대 공격수 입장에서는 한번 얻어내고 싶긴 하지. 럭키가 걸릴 수도 있지. 이게 저게 노련하게 하면 그 우리 호주전에 손흥민 선수처럼 몸을 먼저 이렇게 넣어서 걔가 차게끔 만드는. 그렇지. 그렇지. 그쵸? 그게 이제 그거는 노련한 엄청 거예요. 그거죠. 그게 예. 이제 보통 그 공격수들이 PK 얻어낼 때 그렇지. 볼을 먼저 이렇게 소유하면서 발을 집어넣으니까 네. 차게 되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PK를 얻죠. 그런 게 아니라 저건 이제 사카가 찬 거나. 네. 그래서 그런 장면이 노련하게 얻어낸다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축구 보실 때 그거 있죠. 공격수가 볼이 여기 있는데 페널티킥 에어리어 안에서 골키퍼가 달려나오는 걸 보고 터치를 뻥 해놔. 그러면 이 볼을 만약에 골키퍼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더라도 뛰어가도 못 잡을 정도 속도로 잡는 거 기억 안 나요? 그런 장면? 수비수가 뻥 쳐. 근데 딱 와서 컨택을 해서 쓰러져요. 네네네. 그거 PK 불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볼을 내가 쳐놓고 갔다라고 하는 그 터치 때문에 소유볼로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못 잡아도 되더라도 왜냐면 살짝 잡으려다가 못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뻥 쳐버려. 네네네. 그 다음에 골키퍼 그 속도 보고 뛰어들어오다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거든. 그렇게 노련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저거는 누가 보더라도 네. 저거 안 불었다고 오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좀 정확하게 본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던 경기였는데, 자, 그리고 이 선수 그나브리 골을 넣었지만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나브리가 복귀하자마자 좀 여러 골에 관여하기도 하고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 네. 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어요. 요게 이제 좀 아프죠. 왜냐면 네. 그나브리가 사네가 마지막 골이 10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6개월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브리가 나왔을 때 그나브리가 결정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네보다 훨씬 더 좋아서 네. 그나브리가 나왔을 때 뭔가 득점도 하고 공격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그나브리가 결정적인 찬스에서 결정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약 사네였으면 못 결정지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그나브리가 결정을 지어준다는 게 참 중요했는데 또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면 다음 이제 2차전에 못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못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 못 햄스트링이니까. 나오죠. 네. 햄스트링 못 나온다 봐야지. 네. 자, 바이언에게는 또 하나의 악재가 그렇죠. 또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 12분에 이제 사카가 측면을 허물면서 왼발 슛을 때렸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 나왔어. 다이어의 뒷짐. 뒷짐도 뒷짐인데 저때 좀 튀어나와 줬어야 되고 왼발잡이면 그 왼발 쪽으로 자기 오른쪽으로 때릴 걸 아는데 그 각도를 좀 내줬다고 보이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아이고 다요 실수죠. 요 하기 전에 김영광 네. 선수가 네네네. 와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촬영을 하나 하고 왔는데 이건 이제 번외로 이걸 잠깐 물어봤어요. 네.
저렇게 앞에 골키퍼가 있고 골키퍼 음. 입장에서는 네. 앞에 있는 수비수가 뒷짐지고 저렇게 있으면 어때? 그랬더니 진짜 속마음으로 좁혀버리고 싶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저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뒷짐지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뒷짐을 지는 건 질 수 있지. 네. PK 안 주려고 그런 네. 수비 해요. 근데 저렇게 저거의 문제는 뒷짐을 지면서 어쨌든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야. 슈팅을 때리려고 하는 선수의 지금 거리 간격을 봐봐. 네. 접근을 안 해주면 저 공격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가마차도 되고 한번 접어가지고 때려도 되고. 그런데 저렇게 뒷짐 주고 접근 안 하고 또 저러면 만약에 사카가 드리블 치면 어떻게 하나 저런 뒷짐 진 친구들은? 튕겨나오질 못하니까 계속 물러나. 김영관 뭐라 하냐면 저렇게 물러나다가 나중에 골키퍼가 부닥친대. 뒤에서 골키퍼가 계속 외친대. 나가! 튀어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 수비해! 나가 수비해! 이러는데 네.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거야. 속도가 떨어지니까. 저기 골키퍼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래. 그 안 나가는 게 문제래. 안 나가는 게. 정확하게 또 실점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팬들은 김민재 선수가 나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다이어가 사카와 맞부딪히는 장면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네. 다이어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결과는 2대2 무승부로 끝났고 요거 간단하게 여쭤볼까요? 지금 어찌됐건 바이언이 원정에서 무승부를 네. 기록했습니다. 2차전 예상 바이언 홈 미넨이 유리하죠. 네. 많이. 왜냐면 이 아스날은 주말에 아스톤빌라 만납니다. 그리고 우승 경쟁을 막 해야 되잖아요. 한 경기 한 경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바이에른 미넨은 주말에 쾰른을 만나는데 네네. 레버쿠젠이 미넨이 다 이겨도 1승만 하면 우승이에요. 그러니까 미넨은 그냥 마음 편히 네. 우승 못했다 생각하고 로테이션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세이브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 홈 경기고 그리고 이제 저 오늘 경기에서 미넨 팬이 못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아스날 선수들이 좀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미넨 원정이다. 이러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넨이 좀 많이 유리해진 건 사실이죠. 예. 네. 아스날이 이겨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나왔으면 어땠냐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가운데 이 빌트에 바이에른 미넨 담당 기자 알트셰프의 뭐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네. 자, 지금 현재 교체로 활약하고 있지만 김민재는 바이에른 미넨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다음 시즌 새 감독 밑에서 자리매김을 원하고 있다. 이번 여름 이적은 화제거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네. 예. 일단 저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면 그 다이어 대신 뭐 김민재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럼 마음도 이해를 하고. 네네. 지금은 어쨌든 현재 시점으로는 다이어가 앞서 있는 건 맞아요. 선택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선수의 개인 능력을 다 해놓고 한번 비교해보자가 아니라 어쨌든 투엘 옵션 체제에 있어서는 현재는 앞서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저런 고민은 살짝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런던 원정을 갔을 때 아까 바이에른 미넨의 전략은 뭐였냐면 좀 내리는 수비였다고요. 특히 전반전에 비해서 후반전에 지키려고 더 내렸죠.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약간 좀 흔들리는 게 있다가 후반전에 같이 뭐 알폰소나 이런 친구들이 내리니까 그럴 때는 뭐 다이어가 내려서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2차전 때는 혹시 홈이니까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간다면 그때는 고민이 살짝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좀 김민재 선수는 길게 우리가 지켜봐줘야 되겠다. 예. 지금 한 경기를 뭐 뛰고 안 뛰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뭐 다이어 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뭐 위기론을 얘기한다 이럴 필요 없다.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김민재 선수도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건 뭐 빌트지의 분석이긴 한데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본인도 그다음에 감독 바뀌면 새 구상이 그렇죠.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패너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6월 30일 이후에 이제 투엘 감독이 떠나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감독들이 어찌됐건 좀 공격적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또 새 판을 짤 수 있고. 뭐냐 뭐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금 오늘 나온 거는 데제르비 감독이 매우 유력하다는 게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갑자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제르비부터 시작해서 공격적인 감독 이름만 올라오고 있어요. 또 공격적인 감독이면 사실 좋지. 김민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건 맞지. 그러면 김민재의 단점도 보다 좀 보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스팔레티 같은 그런 이제 튀어나가는 수비를 좋아하고 그런 감독을 만나면 김민재가 또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바이에른 미넨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은 김민재 선수의 그 단점이 최근에 컨트롤이 안 된다. 김민재 선수도 아마 배우는 게 있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장점이 정말 엄청난 선수인데 그거에
이제 따라오는 단점도 있구나. 음. 이거를 보고 있는 거고. 예. 네네. 아이 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위기들이 와요. 그럼요. 누구나 그렇죠. 아니 뭐 소니도 처음에 토트넘 갔을 때 그쵸. 첫 시즌 기억 안 맞아요. 나요? 네. 오프 더블 못한다. 그때 주전 경쟁을 세상에 라멜라랑 했었어. 그리고 그렇네, 누구야 또. 거기 그 벨기에 친구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샤들리? 샤들리 이런 친구들이랑 막 경쟁을 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 한 시즌을 겪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김민재 선수도 이제 지금까지 사실 튀르키예에서도 그랬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고 거의 승승장구로 그렇죠. 왔잖아. 예. 한 번쯤 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이겨냈냐 못 이겨나 봐야 되죠. 예. 네. 자, 좋습니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 이야기까지 해봤고